요즘 근데 날씨도 참 덥고 맞아요. 비도 많이 내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 야외 활동하면서 운동이 좀 어려워서 실내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법 잘 알려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까지 보시고요.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티벗으로 문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는 운동에 대한 시청자 고민 사연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네. 저희 어머니께서 20년째 당뇨를 앓고 계십니다. 당뇨는 근육이 중요하다고 하셔서 매일 아침 등산을 1시간씩이나 하고 틈틈이 실내 자전거도 타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자꾸 근육이 소실됩니다. 그리고 왜 여름만 되면 식후혈당이 자꾸 올라갈까요? 참 걱정됩니다. 네, 일단 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근육이 빠진대요. 등산도 1시간 하고 실내에서 자전거도 틈틈이 탄다고 하는데 이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답답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걷기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요. 걷기를 해도 물론 혈당이 소모가 됩니다만 유산소만으로는 근력이 이제 근육이 다시 붙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뇨에는 정말 관리하는데 근육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혈당을 소모하는 주된 공장이 바로 근육입니다. 그래서 공장이 돌아가야 근육을 사용을 해야지 이제 혈당이 소모가 되고 그다음에 근력이 커지고 근육이 늘어나야지 공장이 커져가지고 좀 더 많은 혈당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육을 키우셔야 되는데 유산소만 해가지고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근력에 대해서 근력이 커지려고 하면은 어떤 부하가 들어가야 돼요. 네. 평소에 하던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예. 추가적인 뭐 무게를 건다든지 부하를 건다는 식으로 근력 운동을 해주셔야지 근육이 늘어나실 수가 있고요. 여름에 지금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 많은 경우 어떤 경우냐면요. 여름에 더우니까 식사하시고 나가지고 무슨 뭐 탄산음료 같은 거 드시는 분들 맞아요. 아니면 수박 같은 거 드시는 분들이 예.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식사하고 나가지고 여름에 당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골고루 이제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럼 여름철에 혈당 잡는 데는 어떤 운동이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지 일단 두 분 트레이너님께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어떤 운동 준비하셨어요? 네. 네, 이 운동 하나면은 혈당 관리와 무릎 관절 관리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허벅지 씨름인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근육은 굉장히 중요하게 혈당을 잡는 데 작용을 하는데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 근육을 같이 한번 저랑 해보시면서 혈당 관리, 무릎 관리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으신 상태에서 파트너와 함께 한쪽 분은 다리를 모아주시고요. 예. 한쪽 분은 다리를 바깥쪽에서 감싸주세요. 감싸준 상태에서 바깥쪽에 있으신 분은 모아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분은 벌려주십니다. 그런 상태에서 서로 반대되는 힘으로 한번 해보실 건데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하면 벌려보시기 하나, 둘, 셋. 그렇죠. 이렇게 벌려보시면은 여기 힘이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그 허벅지 상태에서. 갈라져요. 이렇게. 그렇죠. 이 상태에서 근육이. 갈라집니다. 쭉 네. 갈라지고 그리고 한번 했으면 3초 동안 하시고 반대쪽도 한번 해보실게요. 서로 자리를 바꿔서 그렇죠. 다시 모아주시고 저는 벌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쭉 벌려볼게요. 쭉 벌리시면은 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3초에서 5초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되고요. 모으시는 분은 허벅지 안쪽에 있는 내전근, 그리고 벌리시는 분은 허벅지 바깥쪽,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중둔근까지 운동을 한꺼번에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서로 내기를 하시는 거예요. 3판 5선승제를 해서 뭐 이제 설거지 하기라든지 그렇죠. 하셔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도 나가서 한번 네. 그러면 저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내기하면 제가 김내기라고요. 제가 이 김승희 아나운서 정도는 제가 그래도 이 연륜으로. 제 네, 일로 지금 오세요. 자존심을 좀 건드리시는데 자, 저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의외로 굉장히 뭐 완전 꿀벅지신데. 살이에요. 자, 그래서 한 분은 안쪽으로 넣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감싸주신 상태에서 자 여기서 잠깐 아직 안 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반칙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의자를 끼시면은 굉장히 지렛대 역할을 네, 지렛대 역할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반칙은 막아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예리하시네. 이거 네, 어떻게. 3초 세면은 바로 벌려주시고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이러면은 이제 이겼던 쉽게서 이겼다고 보시고요. 오, 그렇죠. 네네네. 이렇게 보여주시고 자리 한번 바꿔주실까요? 근데 굉장히 이게 좋습니다. 뭐 승부도 승부지만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서 버틴다는 것 자체가 아주 느낌이 좋아요. 예. 네, 하나, 둘, 셋 하면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자, 하나, 둘, 차!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하나, 차! 예, 차! 김승희 아나운서께서 훨씬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굴욕적으로 많이 벌어지는 모습이 보이십니다. 네. 아니 이거 웃음이 나게 해가지고 힘이 안 들어가게 만드는 지금 그런 전략이신데 아무튼 요거를 이렇게 해보면은 이
바깥으로 벌릴 때는 이 안쪽 허벅지에 자극이 내전근은, 오고 예. 제가 안에 들어갔을 때는 바깥쪽 허벅지에 자극이 오고 바깥쪽 허벅지와 중둔근 운동이 되면서 양쪽을 네. 골고루 쓸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저는 이게 엉덩이까지, 엉덩이 힘까지 자극이 딱 쫙 거치시기 때문에.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네. 이기셨으니까 네, 네. 제가 선물로 운동을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노관 트레이너님 일석삼조 운동을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승자에게 좀 알려주세요. 네. 승자에게만 알려드린 운동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쪽으로. 네. 아우 지금 잘했네. 자, 이번에는 자, 이 한방에 제가 알려드리는 운동인데요. 네. 대부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근육들은 많이 사용을 하지만 뒤에 있는 근육들은 많이 활용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큰 근육들이 많이 이제 줄어드는데요. 그 근육들을 한 번에 한 방에. 한 번에 한 방 좋죠. 네. 인생은 한 방이고요. 이런 획기적인 운동이 있어요. 네, 한 방에 그렇죠. 할수 네, 있는. 획기적인 운동을 그냥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엎드리고요. 그다음에 무릎을 이렇게 구부려 주세요. 구부리고요. 자, 다음 이 상태에서 상체를 드는데 상체를 드는 것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요. 네. 팔을 드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날개를 날아가는 뜬다. 것처럼. 그렇죠. 하늘 위에서 날아가는 네. 느낌처럼. 이 가볍게. 몸통보다 팔이 더 올라가셔야 돼요. 그렇죠. 네, 약간 스카이 다이빙 하듯이. 그 상태에서 상체를 살짝 작게. 네. 자, 대부분이 이렇게 되면 허리 쪽에 부담이 너무 올 수가 있어요. 부담이 아니라 굉장히 아픈데요. 네. 그래서 자, 무릎을 좀 더 이렇게 넓히고요. 넓게 벌려서. 넓히고 무릎을 더 구부려 주세요. 더 구부려야지만 엉덩이에 있는 근육을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양쪽을. 자, 위에를 쭉 위로 든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위에 승모근 근육을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팔꿈치를 이렇게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손을 올려야 돼요. 손을. 그렇죠. 손을 좀 더 올린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좌우로 살짝. 네, 몸통은 좀 더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네, 김덕현 씨가 아무래도 이 허리 근육이 그래도 좀 강하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이 이 정도까지 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체는 살짝 내리더라도 팔을 최대한 올린 상태에서 좌우로 살짝만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호시탐탐 남을 엿보는 걸 좀. 네. 예. 네,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운동을 좀 안 하시는 분들은 쥐가 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제가 아까 처음에 알려드린 얼음 자세. 네, 이것도 똑같은 원리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운동 삼아서. 그냥 서 있는 것 같지만 허벅지를 딱 붙이고 엉덩이 꽉 조인 상태에서 가슴을 내밀고 아래로 꽉 이렇게 조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동작만으로도 뒷근육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운동을 보니까요, 막 나도 하고 싶다라는 의욕이 앞섰는데요. 그런데 처음부터 갑자기 무리하시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특히 당뇨병 같은 고질병 있으신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네, 몇 가지 주의점을 알려드리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제 제가 또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50분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운동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일주일에 150분 중간 강도 이상의 운동을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또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간 강도의 운동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라고 그러니까요. 물어보시는데요. 보통은 뭐 이제 이렇게 말할 때 뭐 숨 차는 정도로 얘기를 하시지만은 정확하게는 어떻게 알려드리냐면요. 저희의 최대 심박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220에서 자기 나이를 뺀 게 최대 심박수고요. 최대 심박수의 보통 60% 이상의 운동을 하는 것을 중간 강도의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요. 또 어떻게 해요, 저희가? 예. 보통 7순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7순이 분당 100번입니다. 운동을 하고 나가지고 자기 맥박을 재보세요. 재봐가지고 분당 100번을 뛴다. 그러면 7순 되신 분들은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 정도 강도의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좀 차야 되는구나. 거기서 이제 나이에 따라 가지고 1년에 하나씩 줄어들고 늘어나요. 그러니까 7순에 분당 100회라고 하면은 8순이 되게 되면은 좀 더 나이가 드셨으니까 분당 60번, 아니 90번이 뛰는 게 좋고요. 네. 60이 되게 되면 분당 110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50이 되면 분당 120, 그다음에 90이 되시게 되면은 분당 80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강도, 중간 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최소한 150분 이상 한다라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되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다가 이제 너무 고혈당이 된다든지 너무 저혈당이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를 그러니까 신경을 쓰셔야 돼요. 물과 사탕입니다. 특히 요새같이 여름날에 덥게 되면은 탈수가 되고 탈수가 되게 되면은 갑자기 고혈당으로 올라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같이 더울 때는 꼭 운동하기 전에 물 한 컵 충분히 마셔주시고요. 다니실 때도 꼭 생수 한 통 들고 다니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운동을 해가지고 너무 당이 떨어져가지고도 정말 무서운 일이 그러니까 저혈당이라는 무서운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혈당 오시는 거는 당뇨 환자분들 잘 아시거든요. 이렇게 땀 나고 막 두근두근 가슴 뛰고 그럴 때를 대비해가지고 갑자기 쓰러지시면 안 되니까 꼭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거 가지고 다니시다가 야 내가 좀 혈당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 중간중간에 꼭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운동하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요. 보통 우리가 혈당이 제일 많이 올라갈 때가 밥을 먹고 나서 1시간 정도 소화가 돼가지고 혈당이 막 올라갈 때 1시간부터 2시간 때까지가 혈당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맞춰가지고 운동을 해주시게 되면 이런 고혈당이라든지 저혈당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때가 당뇨 환자분들이 운동하기 제일 좋은 시점이기는 하고요. 근데 뭐 인슐린 안 쓴다든지 평소에 저혈당 거의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어쨌든 주에 150분 운동을 해야 된다는 원칙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